자, 이제 찾기 참조 영역 함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왼쪽에 있는 어, 엑셀표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또 다른 엑셀표가 있는데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엑셀표가 중요해요. 제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엑셀표를 보자면 지금 제품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명이 있고 단가가 있어요. 자, 제품 코드 201은 냉장고라는 거고, 그다음에 단가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202는 에어컨이고 203은 선풍기, 204는 TV야. 이렇게 제품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단가가 있는 거예요. 자, 요 표를 보고 이제 여기 제품 왼쪽에 있는 표에다가 기입을 할 거야. 자, 코드가 201이면 뭐예요? 냉장고. 그럼 여기 냉장고고. 202는 에어컨, 또 201은 냉장고, 203은 선풍기, 204는 TV.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코드를 보고 내 제품명을 적어줘야 돼요. 그럼 이 제품명에 따라서 단가가 있을 거 아니야. 냉장고는 123만 원. 이렇게 해줄 건데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 냉장고 코드밖에 몰라요. 그러면 제품명과 단가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보고, 이 테이블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요, 조금 자동으로 하고 싶단 말이야. 이 01이라는 코드를 보고서는 알아서 엑셀에서 냉장고, 또 여기도 201이면 냉장고, 201이면 냉장고, 또 202면 에어컨, 또 여기도 에어컨,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좀 표시해 줄 수 없나? 라는 게 바로 이 HLOOKUP, VLOOKUP이라는 찾기 참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먼저 쭉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찾기 참조 영역의 함수는요, 여기 찾기 참조 영역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면 맨 끝에 있어요. VLOOKUP하고 HLOOKUP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먼저 VLOOKUP을 많이 써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이 표들이요, 전부 다 위에 제목이 있고, 밑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V처럼요. 위에는 제목 있고 밑으로 이렇게 길게 표가 이렇게 길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VLOOKUP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에 제목 있고 밑에 내용이 있는 그런 형태의 테이블을 VLOOKUP을 이용해서 쓰고요. 또 HLOOKUP이라는 게 있어요. HLOOKUP. HLOOKUP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H로급은 뭐냐면요. H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게 생겼죠. 그래서 뭐냐면 표가 있긴 한데요. 표가 앞에 제목이 있어. 그리고 이 뒤쪽으로 내용이 들어가요. 그런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H로급은 거의 많이 안 쓰여요. 그렇지만 앞에 제목이 있고 뒤쪽으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그런 어, 표가 있다면 요거는 H로급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요거는 VLOOKUP이라서 위에 제목이 있고 아래쪽으로 데이터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VLOOKUP을 사용할 건데 여기에 총 4개 여러 가지 인수를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전부 다 요 네모칸 안에 뭘 집어넣는 걸 인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첫 번째 셀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볼게요. 여기 지우고 싹 지우고 네, 조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지우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네모에는요. 지금 요거 우리가 여기 제품명을 구할 거야. 제품명 요거를 구할 건데요. 어떤 걸 보고 구하냐면 이 제품 코드 요 셀에 있는 E1이라는 거 201이라고 돼 있는 이걸 보고 요 제품명을 구할 거야. 어디서 구할 거냐면 이 테이블에서 구할 거예요. 자, 201 여기도 201이지. 그럼 얘가 201을 찾아서 여기 냉장고라는 걸 여기다가 냉장고라고 써줄 거야. 일단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1이라는 거에서 테이블 요거를 참조할 건데 몇 번째에서 냉장고를 찾을 수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냉장고라는 요거 제품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201이라는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냉장고라는 제품명을 찾을 건데 그거는 이 표에서 두 번째에 들어있어. 요거를 이제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대충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한번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네모 상자가 뜨고요. 첫 번째에다 집어넣는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
제품명을 찾을 거냐예요. 그래서 첫 번째 201이라는 거 요거를 가지고 내가 찾아볼 거야라고 해서 그 201이 들어있는 셀이 C4번 셀이거든요. C4라고 마우스로 클릭해 주면 돼요. 자, 두 번째에 넣을 거는요.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지. 자, 테이블 어레이가 뭐예요? 테이블이 뭐예요? 표를 테이블이라고 해. 그래서 요 두 번째는요. 표를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돼요. 표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있었잖아, 아까. 기억나죠? 아까 표가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품번, 번 있고요. 여기 품명이 있고 여기 단가 뭐 이런 게 있었고 여기 쭉 이렇게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 표를 여러분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게 I4번부터 I7번이다. 자,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여기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것도 지워볼게요. 자, I4번이 어디냐면요. I와 4번, 4번 셀이지, 4번 셀이 만나는 요 구역이거든, 여기.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제목은 이 셀에 테이블 어레이다 표시해주지 않고요. 지금 요 부분만,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는 순수한 데이터 부분만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 지정을 쫙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블럭 지정을 해줬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절대값 표시가 붙어 있어요. 절대값이 여기 보면은 I4번부터 I7번까지, 아니, K7번까지 셀을 선택해 주고요. 여기 앞에 달러가 이게 붙었는데 달러는 뭐는 고정이란 뜻이야. 고정. 고정이 뭐냐면 이 테이블의 이 부분을 계속 내가 고정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 부분을 참조할 거야. 그래서 고정시켜 줄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딱 앞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요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걸 참조하지 않고 딱 요것만 참조. 계속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빈칸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빈칸 이만큼을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다 계산할 때까지 나는 여기부터 요 테이블을 계속 참조할 거야 라고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에 들어가는 네모에는 여기 테이블에 그 내용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뭘 넣어줄 거냐면 세 번째는 이제 테이블에서 내가 여기가 있는 걸 찾을 건데 몇 번째 셀에 있는 걸 내가 써줄 거야 라는 걸 써줘야 돼. 그게 뭐냐면 이거 세 번째예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지금 2원, 뭐 2투 이렇게 있고, 내가 찾으려는 거는 두 번째 열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열에 뭐가 있었냐면요. 제품 코드가 첫 번째 열이고요. 이게 두 번째 열이에요. 제품명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1이라는 201이라는 제품 코드를 찾았으면 그거의 제품명은 냉장고야. 202라는 제품 코드는 에어컨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름을 찾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세 번째 칸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열에 있는 내용을 내가 찾을 거야 라는 의미로 2라고 숫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여기에다가는 뭐를 써주냐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쳐줄 거야 라고 하고 false라고 써줘도 되는데요. false는 0이거든요. 그래서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0. 숫자로 0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 영어로 false 써주는데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바로 이제 내용이 입력되니까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제품명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이라는 표식이라는 어, 탭에서요. 함수 라이브러리에 찾기 참조 영역 들어가시고 VLOOKUP은 맨 마지막에 있다고 했죠. VLOOKUP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뭘 넣어주냐면 내가 참조하려는 값이 들어있는 셀 요거 201을 가지고 찾을 거니까 201 요거를 참조해서 그러면 참조할 테이블은 어디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참조할 테이블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서 달러를 붙여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이 F4키를 눌러주잖아요. 그럼 앞뒤로 알아서 이렇게 달러가 붙어요. 뭐라고? F4. 그 숫자 말고요. 그 위에 보면 F1, F2, F3, F4 이렇게 쭉 펑션 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F4키를 누르면 돼요. F4. F하고 4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펑션 키 중에 F4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절대값 표시가 알아서
전부 다 셀과 열에 쫙 다 생기고요. 자, 그다음에 내가 찾으려는 진짜 값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요거 중에서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2라고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2. 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0. 자, 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제품 코드가 일단 확인 누를게요. 자, 이거 뭐냐면 이 01은 냉장고야. 근데 여기 밑에 제가요. 001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지금 201하고 2001이 살짝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2001이 냉장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제품 코드와 똑같은 201이라고 똑같이 생긴 거에만 냉장고라고 써줄 거야. 2001 이런 거는 냉장고라고 안 써주고 뭐 여기는 다른 거 이제 뭐 이거는 내가 찾지 않을 거야라는 의미로 201이라는 거 똑같은 걸 찾아서 냉장고라고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했던 내용 중에서 이 마지막에 요거 0이라고 쓰는 거는 똑같이 생긴 거. 여기 지금 C4번에 내가 선택한 거랑 똑같이 생긴 거에다가만은 두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을 써줄 거야라는 의미로 0을 써준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0이라고 확실하게 써주세요. 자, 확인. 두 번째 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다시 갑니다. 찾기 참조 영역 누르시고요. VLOOKUP 누르고요. 자, 룩업 밸류는 지금 두 번째 201을 이용해서 찾을 거니까 요거 두 번째 거 선택하고요. 테이블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대로 하고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여기서 항상 F4키를 눌러서 절대값을 앞뒤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202라는 거를 여기에서 201을 검색해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걸 찾아줄 거냐면 두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요거를 찾아줄 거니까 2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니까 0 하고 확인. 하면은요, 이 중에서 201을 찾아봐.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네요. 그럼 201을 찾았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써주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요 테이블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에어컨이라는 걸 여기다 써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냉장고, 선풍기, TV, 냉장고, TV, 에어컨.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코드에 따라서 201이면 냉장고, 202면 에어컨, 203은 선풍기, 204는 TV 이렇게 쫙 자동으로 돼 있죠. 이게 몇 개 안 될 때는 여러분 직접 입력하면 되지만 이게 굉장히 많고 뭐 제품 코드도 한 100개, 1000개, 만 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명을 일일이 여러분이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VLOOKUP이나 H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뭐 이렇게 큰 마트 같은 데는 물건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코드 번호만 쭉 써주면 그거에 따른 제품명이 쭉쭉쭉 나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가를 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단가는 지금 201은 단가가 123만 원이고요. 202는 84만 원 이렇게 있잖아. 이것도 똑같이 VLOOKUP을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해볼게요. 단가 클릭하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찾으려는 거는 뭐냐면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찾을 거니까 요거 C4번 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조할 거예요. 하고 F4키 눌러서 절대값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콜 인덱스 넘버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중에서 첫 번째 201에서 몇 번째 떨어져 있어?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이 단가를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걸 찾을 거야. 3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내가 시작했던 것부터 해서 몇 번째 열에 해당되는 이 테이블에서 몇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냐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걸 찾을 거니까 3.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123만 원 나오고요. 이 금액은요. 이 단가 곱하기 수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보시면요. 여기 위에 보세요.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F4 곱하기 24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계산해 준 거야. 나머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요거 에어컨의 단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먼저 FX 눌러서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선택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요거 202라는 거는 단가가 얼마인지 찾아볼 거야. 202 클릭하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201부터 쭉 선택하시고요. F4키 눌러서 절대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202는 내가 찾으려는 테이블에 몇 번째 열에 있냐면 단가를 찾을 거니까 세 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3번.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써주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0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뜨죠.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똑같아요. 찾기 참조 영역에서 VLOOKUP. 자, 내가 찾으려는 건 얘야. 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201부터 이렇게 하고 F4키 눌러서 절대 표시해주고요. 내가 찾으려는 값은 이 테이블에서 세 번째 열에 있어요. 3.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0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계속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F7번 셀에 마우스 클릭하고요. 찾기 창조 영역에 가서 VLOOKUP 해주시고요. 내가 찾으려는 거는 요거 203이고요. 그리고 테이블은 이만큼, 그리고 F4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으려는 실제 값은 단가니까 요거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0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채우기 핸들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다 구해졌죠. 그래서 VLOOKUP, HLOOKUP 이런 거는요, 굉장히 이렇게 테이블이 쭉 있고, 이거를 참조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값을 찾고자 할 때 사용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함수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제가 강의 자료 보고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이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해봤고, 나머지 했고. 지금 이제 이름 정의하기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요. 제가 오늘 올려드린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열어서 같이 해볼 건데요. 8주 자료입니다. 좀 다 열어볼게요. 제가 자료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 강의 자료에 조금 순위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강의 그 실습 파일로 좀 보충을 해보도록 할까 해요. 자, 일단 연습이라는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연습 파일. 자, 연습 파일 열어보시면요. 총점하고 순위가 있는데요. 총점은 이제 여러분 구하실 수 있겠죠. 과제랑 출석, 중간, 기말. 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채점을 해서 뭐 학점을 주거든요. 총점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총점은요. 자동합계에서 쭉 이렇게 지금 학번은 숫자지만 이거는 계산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마우스로 과제, 출석, 중간, 기말 이렇게까지만 하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총점 70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쭉 채워지 도 되지만 한 개 더 구해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거 하고 수식에서 자동합계에서 합계 하시면 과대물에서부터 출석, 중간, 기말 이렇게 해서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83점. 나머지는 따닥 하시면 쭉 채워져요.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금 여기 보면 거의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 뭐 많은 친구들은 한 40명 뭐 또 더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아주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위를 매겨볼게요. 요거는 지금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요. 순위는 rank,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합니다. 순위 구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구하고 나머지는 쭉 채우기 핸들로 채워질 거예요. 자, 순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많은 학생들, 이만큼의 내용 중에서 지금 내가 여기 70점은 몇 등이고 또 이만큼의 내용 중에서 또 80점은 몇 등이고 83점은 몇 등이고 그 다음에 얘는 70점은 몇 등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순위를 구할 때는요. 자, 먼저 내 점수가 이 전체에서 몇 등인지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순위 구하는 함수인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함수 삽입에서 rank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 인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넘버라고 돼 있지. 자, 넘버는 뭐냐면 총점. 자, 내가 구하려는 70점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레퍼런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70점이 들어있는 이 전체 이만큼 범위를 이렇게 마우스로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이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범위가 지금 총점을 구할 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최준석의 순위를 구할 때도 필요하고요. 기미호의 순위를 구할 때도 필요하고 계속 이 지금 범위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F4키를 눌러서 얘는 변하지가 않는 범위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F4키를 눌러줘서 달러 표시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오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오름차순 순위, 내림차순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위를 구할 거냐라는데요. 높은 게, 그러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지. 자, 그래서요, 여기 한번 오더 볼게요. 자, 오더는요, 여기 밑에 순위를 정할 범위를 지정하는 수입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라는데요. 지금 0이나 생략, 여기 생략해도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높은 게 1등이잖아. 그치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게 1등이라서 이거는 굳이 뭐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럼 얘는 14등이래요.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거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지금 점수가 제일 높은 친구 한번 구해볼게요. 1등으로 나오는지 90점, 98점 여기 있는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친구 마우스 클릭하고요. 다시 함수 삽입해서 랭크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의 점수를 구할 거예요. 98점. 그리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중에서 얘가 몇 등인지를 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F4키를 눌러서 절대값. 그리고 여기는 내가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0. 이렇게 해서 구할 거예요. 확인. 하니까 얘가 1등 맞네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위를 구할 건데요. 자, 밑에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다시 함수 삽입 눌러서요. 랭크 더블 클릭. 자, 내가 구할 수는 얘예요. 83점인데 얘가 지금 이 중에서 이 범위, 이만큼의 범위 중에서 선택하시고요. F4키 눌러서 절대 표시. 몇 등인지를 구하고 싶어요. 0. 확인. 지금 이렇게 7등 나오죠. 이제 많이 했으니까 나머지는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핸들로 채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중간에 구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얘가 1등이고요. 92점이 2등, 90점이 3등 이렇게 되네요. 지금 제대로 잘 구해졌죠? 같은 점수라서 5등, 5등 이렇게 된 거예요. 4등은 어딨나요? 4등. 4등은 86점. 자, 5등, 5등 됐으니까 그 다음에 6등이 어디 있는지 보면 6등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7등이 가는 거지. 동점이라서 5등, 6등이지만 그냥 5등, 5등 해주고 6등 없이 7등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계산되어 있는 거 확인했어요. 순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셨죠? 그래서 순위는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내 점수를 첫 번째 인수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는 잠깐만요. 볼게요. 자, 두 번째 인수에는 이 점수를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지정해주고 F4키를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는 거 해주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높은 점수가 높은 1등이다라고 할 때는 0 써주면 되고요. 낮은 점수가 1등이야. 그러면 1 써주는데 거의 대부분 높은 점수가 1등이잖아. 근데 낮은 점수가 1등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기록 같은 거 그런 건 기록이 짧을 때가 1등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1을 기입해 준데 대부분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를 구해봤습니다. 순위 구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닫으시고요. 다음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다음 파일은 고급함수, 실습의 고급함수 요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아까 했었나요? 안 한 것 같아. 안 했네요. 자, 실습의 고급 함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열어서 쭉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텍스트 함수가 있거든요. 텍스트 함수. 발음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텍스트 함수.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성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자, 여기 성별 말고요. 조금 몇 개만 더 추가해 볼게요. 한 2개 정도 B 옆에다 추가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이렇게 여기다가는 태어난 해 아이고 태어난 해라고 쓰고 여기는 생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태어난 해, 생일, 그리고 성별 이런 거로 구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성별이라든지 태어난 해, 생일 이런 거는요.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요. 이거를 하려면 일단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라 그 뭔가
그 소셜 넘버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도요,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민임을, 우리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해주는 주민등록증이 있고요. 그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통하면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친구 한번 볼게요. 981119 마이너스 2 하고 뭐 이렇게 쭉 다음에 글자, 숫자가 있는 건 지금 별표로 쳐놨어요. 자, 맨 앞에 있는 두 글자, 98이라고 하는 거는 98년도에 태어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98년도.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두 글자는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 월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글자는, 뭐죠? 생일, 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98년 11월 19일 날 태어났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하이픈하고 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는 여자고요. 일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남자구나, 여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생이구나, 몇 월생이구나, 며칠 날 태어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개인 정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민번호를 알면, 위험하다라는 거, 알려주면 위험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주민번호를 지금 봤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성별이 뭔지, 태어난 해가 뭔지, 생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함수는 텍스트 함수고요. left, left, 그 다음에 right, mid, 요런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자, 함수 일단 알았고요. 우리가 left나 right, mid 함수 이용한다는 거 알았고, 그럼 한번 성별을 구하려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성별은 제가 여기 2나 1, 이 숫자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숫자를 추출하려면 일단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를 이용해야 돼요. 두 가지. if 함수도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id라는 함수를 먼저 이용을 해볼게요. 자, mid 이거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2, 1, 1 요것만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자, mid 함수 수식 가서요. fx 눌러서 mid, mid 함수인데요. 이건 뭐냐면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뽑아내는 함수예요. 자, 중간에 있는 어떤 걸 뽑아내는 함수라서 mid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텍스트가 있는 셀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돼요. 이 텍스트라는 인수에는 자, 지금 내가 원하는 셀에서 뭔가를 뽑아내려면 요거 주민번호 요 텍스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텍스트가 있는 셀을 마우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A 3번 셀이고요. 그 중에서요. 내가 지금 이 중에서 내가 시작할 곳의 번호. 자, 이거 지금 981119-2잖아요. 그러면 내가 2라는 거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자, 2가 몇 번째, 이 텍스트에서 몇 번째 순서에 들어있냐면, 둘, 넷, 여섯, 여덟 번째에 들어있네요. 그럼 8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몇 개를 뽑아낼 거냐면 나는 한 개만 뽑아낼 거예요. 한 개.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거를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취소하고요. 밑에다가 생년월일을 한번 써볼게요. 캡처를. 이거 보이시죠?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주민번호에서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이픈도 일곱 번째, 그리고 여기가 이 2라고 돼 있는 게 여덟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를 추출할 거고요. 한 글자만 추출할 거지. 이 숫자 하나만. 그래서 여덟 번째 추출, 그리고 한 글자만 추출.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뽑아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미드라는 함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부터 하나씩 개수를 세어가지고 몇 번째 요 2번 2라는 거, 또 1이라는 거, 요게 오는지를 해보면 다 여덟 번째 요게 있어요. 여덟 번째 있고, 그 다음에 한 글자만 내가 요것만 뽑아낼 거라서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여기서 직접 해볼 거예요. 미드라는 함수 이용해서 미드. 자, 텍스트는 이거고요. 자, 여덟 번째 글자를 뽑아낼 건데요. 한 개만 뽑아낼 거예요. 한 개. 이렇게 하면 확인. 하면 2가 나왔지. 나머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미드 함수 하고요. 이번에는 990623 여기에서요. 8번째 글자를 시작하는 글자가 8번째부터 시작할 거야. 몇 개 뽑아낼 거냐면 1개. 확인. 하면 1. 진짜 이거 2, 1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요. 요거를 가지고 얘가 만약에 1이면 남자, 2면 여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더블 클릭해서 2인지 1인지를 먼저 알려주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요. 요거가 2면 여자, 1이면 남자 그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if라는 걸 이용해서 if 문을 이용해서요. 만약에 얘가 2랑 같으냐 물어볼 거야. 같으면 자 근데 2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이와 같니? 같으면 여자야. 여자라고 표시해줘. 여자. 그렇지 않으면 남자라고 표시해줘.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얘를 뽑아냈더니만 요게 2예요. 2면 여자지. 그러면 나머지 1이면 남자. 자, 그래서 2가 아니면, 그러니까 2 아니고 1, 뭐 3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남자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1과 2밖에 없으니까 2는 여자, 1은 남자라는 거야. 자,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함수, if, 더블 클릭해서요. 지금 내가 얘를 뽑았는데 여기에 있는 요 셀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셀이 1과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과 같아요? 왜 1에다가 양쪽으로 따옴표를 했냐면요. 아까 우리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80보다 크거나 같니? 이거 물어봤을 때는 왜 따옴표를 안 했는데 왜 얘는 따옴표를 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요거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얘 이 1이나 2라는 숫자를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얘는 텍스트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엑셀에서는 얘를 텍스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일 때는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야지만 얘가 인식을 하는 거야. 숫자일 때는 그냥 1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요. 그러면 얘가 답변을 못해요. 왜냐면 얘는 텍스트거든. 그 숫자가 아니라서 얘는 몰라요. 그래서 거짓이야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줘야지만 얘가 1이면 1, 3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얘가 여기 지금 1이면 요거는 뭐야? 남자지? 남자. 1이면 남자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예요. 그럼 남자거든. 나머지 그냥 채우기 핸들을 쭉 더블 클릭해서 채워주시면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로 채워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루트 함수를 이용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태어난 해를 한번 볼게요. 태어난 해는요, 앞에서 두 개죠. 98, 요거를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해를 하려면 미드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미드가 아니고, 레프트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함수 삽입 눌러서요. 이거는 레프트, L-E-F-T,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고요. 텍스트는 이거. 첫 번째 주민번호 여기에서 몇 글자? 자, 왼쪽에서 이렇게 몇 글자를 내가 가져올 거냐면 두 글자 가져올 거예요. 98 요걸 가져와야 되니까 두 글자 가져올 거지? 확인. 이러면 돼요. 그럼 98. 이렇게. 됐나요? 나머지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자, 함수 삽입해서요. 이번에 또 레프트 더블 클릭. 자, 내가 990623에서 두 글자 가져올게요. 다시요. 99. 되셨나요? 또 960412에서 두 글자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레프트 함수 사용하고요. 자, 텍스트는 960412에서 두 글자 2라고 써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나머지 채우기 핸들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9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좀 뒤에다 연 붙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홈탭에서요. 홈탭에서 여기 일반 여기 들어가서 기타 표시 형식 가서요.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해서 G표준 뒤에다가 뭐 붙여주면 된다고 했어? 연,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근데 G표준은요, 숫자인데요. 지금 얘가 숫자가 아니야. 지금 제가 문자를 추출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붙여주면 안 돼요. 문자 뒤에다가 내가 뭔가를 붙여주고 싶잖아. 그럼 여기에서 다른 형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골뱅이라는 거예요. 골뱅이. 이 골뱅이 뒤에다가 연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골뱅이는 이렇게 뭔가 앞에 있는 글자를 표시하는 거고요. 뒤에다 연을 붙여주면요. 이렇게 연 가동이 됐습니다. 숫자는 G표준에다 붙여주면 되고요. 숫자 뒤에다가 어떤 글자를 붙여주고 싶으면 G표준을 붙여주면 되고 이렇게 앞에 나온 게 숫자처럼 생겼지만 얘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거든요. 그 문자 뒤에다가는요. 골뱅이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어디에도 이 골뱅이에다가 내가 뭔가를 붙였다라는 게 안 나타나죠.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도 여기는 수식만 나타나요. 레프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연은 어떻게 붙인 거지? 연은? 갑자기 이렇게 있네. 네. 연은 골뱅이에다가 면 붙였다라는 거. 그거는 셀 서식에서 붙였기 때문에 홈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붙였다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붙인 거. 자, 보세요. 생일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11월 19일 이게 생일이잖아. 그쵸? 그래서 11월 19일 요거를 1119를 추출해야 돼. 그래서 1119를 추출하기 위해서는요. 미드라는 함수. 왜냐면 이게 중간에 있잖아. 98이라는 게 앞에 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중간에서 추출해야 돼요. 그래서 미드라는 함수 이용할 거예요. 수식 들어가서 함수 삽입 눌러서요. 미드 함수 선택하고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미드 함수 사용할 텍스트는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시작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98 다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럼 숫자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부터 시작하고요. 1119 4개를 추출해야 되니까 4개 추출할 겁니다. 그럼 밑에 보면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 추출이 됐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19 잘 보이죠? 여기 보시면 1119가 추출될 거야 라고 얘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확인 누르면 돼요. 1119 나머지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거 함수 삽입에서 미드 함수 사용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990623 여기에서 추출할 거고요. 시작하는 거 몇 번째부터 내가 추출할 거냐면 세 번째 99 다음 0부터 내가 가져올 거니까 세 번째부터 가져올 거예요. 몇 개 가져올 거냐면 4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0623이 가져옵니다. 확인 해주시면 되죠. 그럼 0623 보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더블 클릭하면은 채우기 앤드를 쭉 채우면 생일은 11월 19일 0623년 뭐 이것도 조금 더 여러분이 뭐 또 더 추출해서 더 뭐 11월 19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건 지금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월만 쭉 가져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미드 함수 그리고 처음 두 글자 레프트 함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봤다라는 거. 자, 합계 한번 구해볼게요. 합계는 실기랑 필기 두 개 더한 거야. 그래서 자동 합계 눌러서 합계 그리고 두 개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그냥 채울게요. 쭉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합계의 순위대로 제일 높은 점수 여기 보면 36점이 제일 높네요. 얘가 1등이겠지? 그렇게 구하면 돼. 그럼 순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아까 랭크라는 함수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랭크. 자, 랭크 함수. 함수 삽입 눌러서요. 랭크는 여기 위에서 네 번째 아까 썼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와 있어서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자, 찾으려는 내가 지금 합계를 순위를 구하려는 그 점수는 28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참조하려는 그 범위는 28부터 끝까지 이 범위죠. 36까지 이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고 F4를 눌러서 절대값 표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0 해주면 된다고 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3개 구하고요. 확인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좀 작게 해서 지금 다 안 보여서 조금 작게 했고요. 자, 두 번째, 요거 33점이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랭크 함수 더블 클릭 해주고요. 지금 내가 구하려는 숫자는 33점. 요거예요. 자, 범위는 어디냐면 28에서부터 36까지. 그리고 이게 절대 참조니까 F4 눌러서 전부 달러 표시를 해주고요. 내가 구하려는 요 33점의 등수는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0이라고 표시해 주면 됩니다. 확인. 하니까 33점 맞은 친구는 4등이네. 32점이면 뭐 5등 뭐 이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마우스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함수 삽입 누르고요. 랭크 더블 클릭하고요. 내가 구하려는 숫자 31을 클릭하고요. 레퍼런스는 지금 28점에서부터 36점 요거 그리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표시 그리고 내가 구하려는 거는 내림차순이니까 0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얘는 6등이래요. 자, 그래서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채워볼게요. 따닥 쭉 채웠더니 얘는 1등이고
얘는 2등, 35.2등, 그 다음에 3등은 34점. 4등은 2명이야. 33점이 2명이고, 그래서 5등 없고요. 32.6등. 그 다음에 7등은 31점, 8등은 28점, 9등은 26점, 그리고 10등은 0점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해봤습니다. 자,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동 합계에서 평균 클릭하시고요. 지금 숫자가 되게 많이 선택이 돼 있지.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 요것만 구해서 평균을 구할 거니까 두 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채우기 힘들로 따다 채워주면 됩니다. 자, 얘는요, 지금 두 개 다 뭐 점수가 없고 나누기를 0점으로 나눈 거 0으로 뭐야, 이건 점수가 없어서 지금 0으로 나눈 에러가 생겨서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는요, 35점 이상이면 수고요. 30점 이상이면 우, 25점 이상이면 미 이렇게 되는데 이건 if라는 걸 이용할 건데 if 안에 또 if가 들어가고 또 if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35 이상은 최고, 그다음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할게요. 자, 우수. 35점 이상이면 우수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지? 자, if 함수삽입 if라는 함수 이용해서요. 만약에 이 합계 점수가 요거가 이상은 35점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28을 마우스를 클릭했는데 이 점수가 혹시 35점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3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뭐 보통 이렇게 써줬고요. 합의. 자, 그럼 얘가 28점이니까 보통이야.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함수 삽입 눌러서 if 만약에 요 33점이 35점보다 크냐? 그러면 우수야. 그렇지 않으면 보통이야. 얘도 보통이네요. 나머지 채우기 힘들면 채워볼게요. 한 명 빼고 다 보통. 그러네요. 우수가 2명이네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우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통이라고 평가를 내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제 시험에는 뭐를 할 거냐면 합계가 25 이하면 제 시험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마우스 클릭하고요. 다시 함수 삽입 눌러서 if 만약에 합계가 25 이하냐?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해야겠죠. 20 이하는 25. 자, 요거 지금 부등호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이상이면 하면은 요쪽으로, 어, 셀 쪽으로, 셀의 주소 쪽으로 이렇게, 꺽쇠가 이렇게 뭐랄까요? 부등호가 같다면 이번엔 반대예요.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25가 같거나 25보다 작니? 내가 지금 클릭한 이 셀이 25보다 작으면 제시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확인.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펄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다 수정을 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아서 그냥 스페이스바 한 개만 딱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냥 따옴표 이렇게만 표시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공백이다라는 의미예요. 확인. 이렇게 하시면 펄스라는 말이 안 나오죠.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아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25보다 작은 점수면 재시험이라고 써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공백으로 해주세요라는 게요. 그냥 따옴표 두 개만 연속으로 해주면 돼요. 그게 공백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 누를게요. 나머지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다시 함수 삽입해서 if 더블 클릭해주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 33점이라는 게 이하냐는 25 이하입니까? 25죠? 25 이하입니까? 그렇다면은 제시험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만약에 그거 아니면 25보다 크면은요, 공백으로 해주세요. 확인.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것도 공백이야.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다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핸들 해보니까 얘만 제시험이네요. 25 이하, 그럼 안 되겠다. 30 이하로 해볼게요. 다시 고쳐볼게요. 30 이하면 제시험이다. 라고 해볼게요. 30 이하. 제시험, 이렇게. 확인. 얘가 바로 제시험이네. 했더니 제시험이 3명 있네요. 30점 이하면 제시험 하겠다. 3명이 제시험에 걸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계가 30 이하인 친구들 제시험이 3명이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여부는요. 이거는 이제 제시험을 봐야 되고 합격 여부는요. 25 이상인 게 합격이야. 그 다음에 25 이상인 친구들은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함수 삽입해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자, 내가 지금 요 친구는 25 이상이냐? 그러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내가 지금 현재 클릭한 이 부분이 25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확인. 하고 나머지 채우기 행들로 따라 해볼게요. 그럼 다 합격이고 얘만 불합격이네요. 그렇군요. 대부분이 다 25 이상이었네요. 그래서 다 합격이고요. 얘만 불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직무평가에서 합격, 불합격, 뭐 재시험 하는 친구들 있고요. 뭐 보통인지 우수인지 쭉 한번 여기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문 그리고 mid문, left문 이런 거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함수 열어서 해봤고요. 한번 폴더 볼게요. 이름 정의, 요거 들어가 볼게요. 이름 정의. 자,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하고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뭔가, 뭐 합계라든지 평균 이런 것들을 쭉 계속 해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꾸자꾸 반복해야지만 이게 이제 자동으로 쭉쭉쭉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계속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의 자료 잠깐 가볼게요. 자, 이름 정의하기인데요.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하기는 한번 해봤어요. 이름을 정의를 했는데 조금 더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라 이름 정의하기 다시 실습해 보는 거예요. 자, 셀 이름이라는 건데요. 셀의 이름을 정의하고 수식을 사용하면 절대 참조처럼 수식을 복사할 때 변경되지 않는 게 바로 이름 참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절대값 달러 표시를 붙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름으로 정의하면은 달러를 붙이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이름만으로도 그냥 그 부분을 계속 참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면 셀 주소를 사용할 때 보다 수식을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름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 실습이라는 파일에 할인표라는 시트를 이용해서 이름을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자, 아까 실습 파일이 있었나요? 실습. 이런 파일이 아까 있었는데. 자, 실습 가로 열고 이름 정의라는 파일에 보면은요. 할인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해볼게요. 자, 할인표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달러라는 게 있고요. 여기 환율 달러라는 게 있어. 이거 열어서 작업하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습을 열어보시면 할인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할인 $1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환율이 $1가 1,2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달러당 우리가 원으로 환산하면 1,200원 정도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가죽 패드가 전부 다 달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으로 계산하면 32,000원인데 달러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2,000원 나누기 1200 이렇게 하면 몇 달러인지 나오겠지. 그래서 달러를 구할 건데요. 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이 1200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는 32,000원 나누기 1,200원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되겠지. 그럼 얘는 27달러네.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면 되는데요. 계속 여기에도 지금 이 1,200을 나눠야 되고 여기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는 하고 42,000 나누기 1,200. 또 여기에도 는 하고요. 28,000 나누기 1,200. 이렇게 계속 지금 1,200원을 계속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하려면 이 1,200이라는 거를 이름으로 정의해서 그 이름을 나눠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는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이용하고 나누기. 얘 이름을 달러라고 만약에 뭐 환율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환율이라고 하고 하면은 바로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름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임이라고 물음표가 떴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는 하고 32,000 나누기 환율
이렇게 하세요. 그때 이름 뭐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에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잖아. 여기도 마우스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환율이라고 해볼게요. 환율. 이렇게 하면 얘가 환율이니까 여기 나눠가지고 알아서 달러가 자동으로 표시가 됐네요. 너무 신기하죠? 자, 이렇게 35달러. 이게 자동으로 환율이 계산이 되어가지고 이게 환율이니까 여기서 제가 D4 나누기 환율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이 환율이요. 여기 이 부분이다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여기가 환율이야 라고 이렇게 제가 선택하면 환율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름으로 정의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이름으로 정의하면 우리가 절대값, 원래는 이걸 절대값을 불러요. 절대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가 K 3번 셀이잖아요. K 3번 셀이니까 이렇게 K 3번 셀, K 3번 셀 하고요. 이 부분을 절대값 표시 F4키를 눌러서 앞뒤로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고정으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놓으니까 그냥 환율 앞뒤로 뭐 달러 표시 안 붙어도 알아서 환율이 여기가 이 부분을 환율이라고 하니까 절대값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정의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 할인율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할인율은요, 이 32,000원을 10%로 이제 할인을 해주면 32,000원 10%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는 하고요. 32,000 곱하기 0. 뭐 10%가 0.1이니까 0.1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3,200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것도 하려면 여기도 0.1, 0.1, 0.1을 계속 이거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32,000는 하고요. 32,000 곱하기 할인율 얘를 선택하면 되고 엔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 할 때도 요거 계산할 때도 는 하고요. 42,000 곱하기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보면은 첫 번째는 D4 곱하기 23, 두 번째는 D5 곱하기 23, 세 번째는 D6 곱하기 23. 계속 얘를 지금 이 할인율 10%를 계속적으로 곱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인율 10%를 계속 이 밑에 있는 것들도 계속 10%를 곱할 건데 요거는 계속 얘만 참조할 거지. 얘 계산할 때도 얘, 이거 계산할 때도 얘, 이거 계산할 때도 얘를 참조할 거예요. 이렇게 고정된 어떤 걸 참조할 때는 우리가 이걸 이름으로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얘뿐만 아니라 얘도 참조할 거니까 이렇게 전체를 통틀어서 이름을 정의를 해볼게요. 요거는 할인율이라고 죠. 할인율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고정이 되는 거야. 할인율이라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얘 32,000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얘가 알고서 이 할인율이 10%인지 어떻게 알았지? 지금 내가 요 셀을 계산할 땐 바로 위에 있는 얘를 할인율로 계산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뭐 일일이 이거를 클릭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인율이 자동 계산돼요. 그러면 얘 계산할 때는 지금 는 하고요. 이거 32,000원 곱하기 20%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는 하고요. 32,000 곱하기 할인율 그냥 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계산해줘요. 얘는 20%가 들어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0%도 알아서 얘가 30%가 들어가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에 저기다가 뺄게요. 다시 는 얘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계산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곱하기 할인율. 마지막으로 이거는 얘 곱하기 할인율.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따닥, 이것도 따닥, 이것도 따닥.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이 왼쪽에 있는 이 가격에 10% 할인율, 20%, 30%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할인율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 그런 거 이제 고정된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할 때는 요렇게 할인율이라는 걸로 인제 뭐 그러니까 뭐 할인율이 꼭 아니고 이렇게 특정한 이름으로 이름을 저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정가로 한번 이름을 정리해 볼까요? 자 요거는 정가, 정가라고 이름을 정해 볼게요. 그럼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굉장히 쉬워요. 자 이거는 정가 곱하기 할인율이잖아. 할인율. 이렇게 하면 알아서 계산해. 자 이거 옆으로 가 볼까요? 그럼 또 알아서 계산해 준다. 밑으로 가잖아요. 알아서 계산해 줘요. 너무 멋지죠? 자 이렇게 이름 정의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이름으로 정리를 많이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럼 정가 곱하기 할인율만 나타나고 뭐 곱하기 뭐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많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 정리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잘 모르게끔 이렇게 해 줘요. 어차피 이 정가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이름은? 또 데이터에서 여기 이름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면 제가 정가, 할인율, 환율 이런 걸로 정의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알려고만 한다면 알 수는 있지만 뭐 엑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어디에서 찾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지?'라고 아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다 계산을 해 봤고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름 정의 살펴봤고요. 잠깐 쉬고 또 이어서 다음 내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52 분이니까 5 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